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일본이 거짓말 잘하는 국가 4위로 꼽혀서 네티즌들이나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던 사건이 있습니다. 니온TV의 프로그램인 네프 이모토의 세계 순위는 세계 39개국에 3,900명을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 거짓말을 잘하는 국가를 순위로 방송했습니다. 그 결과 1위는 페루 39.1%, 2위는 아르헨티나 33.6%, 3위는 멕시코 32.7%로 중남미 국가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순위 발표에서 일본이 31.8%로 4위를 차지하자 방송에 출연한 게스트들마저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앙케이트에서 사용한 조사 방식이 어디까지나 당신은 거짓말을 잘하는가 라고 물으면 예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을 측정한 것이므로 정확성이 있어서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방송은 해명했습니다. 또한 일본에는 속마음과 겉마음이 존재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악의가 있는 거짓말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완곡한 표현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게스트의 말도 안 되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와, 이 사람들 진짜 자의적 해석도 거짓말만큼 세계 최고 수준이네요. 이 방송을 본 일본 네티즌들은 거세게 비난을 했습니다. 발표된 순위가 말도 안 된다며 혹시 허위 날조된 조사가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들은 성형도 거짓말의 일종이니 성형 대국, 한국은 거짓말 대국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과연 솔직히 대답했을까? 일본인들은 솔직해서 저런 답변을 한 것이니 정직한 순위 4위로 봐도 무방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앙케이트 조사 통계 때문에 화가 났는지 이번에는 일본의 경제 전문지 비즈니스 저널에서 한국 사회에 거짓말이 만연하다는 내용의 거짓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에서는 한국인이 숨쉬는 것처럼 거짓말한다는 사실은 한국인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예전부터 사회 전반의 거짓말과 사기 행위가 만연했지만 경제 불황이 심해지면서 사기 범죄가 더욱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청 통계를 인용하며 2000년에는 한국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은 1198명, 무고죄는 2956명, 사기죄는 5386명이었지만 2013년에는 위증죄가 3420명, 무고죄 6244명, 사기죄 29만 1128명으로 급증했다면서 이는 일본과 비교하면 66배 더 많은 수치이며 인구 규모를 감안해보면 무려 168배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기 피해액은 43조 원에 이르렀으며 이는 한국이 세계 제1의 사기 대국이자 부패 대국이라는 증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런 한국의 경향은 외교 분야에서도 잘 나타나는 것으로 한국이 일본을 맹비난하는 것은 세계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위라고 과시하기 위한 일이라며 한국 스스로의 평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일본만 맹비난하는데 이런 행동이 오히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일이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며 대한민국을 폄하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한국은 거짓말쟁이 나라라며 최근 불거진 한일 갈등에서 일본이 완벽하게 승리했으며 이 모든 갈등은 한국의 거짓말쟁이 문화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한 일본 자민당 출신 유력 정치인도 있습니다. 일본 오부치 내각에서 통산산업장관을 지낸 후카야 다카시 전 자민당 의원은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거짓말쟁이 문화라는 제목의 칼럼을 싣고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은 일본의 완벽한 승리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한일 관계는 그동안 적당한 타협주의로 이루어졌지만 아베 정권은 이번에 달랐다면서 미국도 압력을 행사해 결과적으로 일본의 완벽한 승리가 됐다고 썼습니다. 그는 일본의 승리를 설명하면서 한국에 거짓말쟁이 문화가 있다고 들먹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만 그런 게 아니라 정치나 학문도 거짓의 역사를 만들어 교육해 결국 대법원 판사까지 거짓말 재판을 하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한 것은 군사 전용 가능한 물자를 한국이 유출한 사실이 있는 만큼 WTO 금지 위반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한국은 거짓말쟁이 나라고 일본은 정직한 나라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일본에게 거짓말 좀 그만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거짓말들을 모두 열거하려면 밤을 새도 모자랄 지경이지만 최근 들어 가장 심각한 거짓말은
역시 후쿠시마 안전에 대한 아베의 거짓말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노벨상 수상자부터 원자력 전문가들이 후쿠시마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일본 아베 총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해외 원자력 전문가의 말이 또 나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UN 총회에서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을 만나 후쿠시마의 농수산물 안전검증을 거쳐 문제될 게 없다고 전세계에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방사능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호주의 방사능 전문가 헬렌 칼디콘 박사는 아베 총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베 총리의 말과는 달리 이 지역은 도쿄보다 방사능 노출이 24.6배에서 60.6배까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수천 명의 운동선수들이 후쿠시마 음식과 방사능이 포함된 먼지에 노출되며 이는 수만 명의 관광객들도 마찬가지라고 경고했습니다. 40년 넘게 방사능을 연구하고 그곳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 헬렌 박사는 핵전쟁방지 국제의사기구를 만들었고 이 단체는 1985년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미국 교수들 또한 후쿠시마 일대를 관찰한 결과 올림픽 야구 경기가 열리는 근처는 방사능 수치가 미국보다 3000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거짓말뿐만 아니라 일본은 별 시덥잖은 거짓말도 잘합니다. 청각장애인 작곡가 사무라고치 마모루는 일본의 베토벤으로 불리었습니다. 그는 18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기록한 교향곡 1번 히로시마를 비롯해 많은 클래식곡을 작곡해 일본인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작곡했다고 밝힌 곡이 다른 사람의 작품이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사무라고치가 실제 청각장애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 쳐먹은 겁니다. 가짜 베토벤 사건은 속이고 싶어하고 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일본 사회의 풍조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일본의 거짓 감동 만들기 사건은 또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후쿠시마 어린이들의 편지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여기에는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어린이들의 생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5학년 소녀가 편지에서 정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건강한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나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사히 신문은 앞부분을 지워버리고 나는 얼마나 오래 살까요? 만을 남겼습니다. 소녀는 소박한 희망을 걱정스럽게 표현했는데 아사히 신문은 그것이 권력에게 민감한 내용이라고 판단해 알아서 삭제한 것입니다. 아내 일기를 파손해놓고 한국인이 한 짓이라고 거짓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도쿄 공공도서관에서 아내 일기 책이 100권 넘게 파손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보도되자마자 일본 인터넷에서는 이건 일본인이 한 짓이 아니다. 이건 제1교포나 한국인 관광객의 짓이다. 라는 글들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글들이 야후에 수십만 건이 올라왔습니다. 날조 행위가 대중 차원에서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이시하라 신타로는 도쿄 도지사를 10년 넘게 해먹은 정치 거물입니다. 이 사람은 도쿄 도지사 선거 연설 도중 마이크가 나쁘다며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다,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무래도 한국산 제품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나쁜 건 다 한국 거다, 한국인이 한 짓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국은 열등하다라는 반항 감정을 대중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정치인, 언론인, 관료, 사회 지배층 대부분 거짓말, 날조를 밥 먹듯이 합니다. 이런 일본인들의 거짓말에 질렸는지 일본인 스스로 일본의 거짓말을 고백하는 책도 나왔습니다. 니시베 스스무는 일본이 추락하는 50가지 이유라는 책에서 일본인은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을 하고도 태어난 일본인들은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데 정말 화가 난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마하쿠스 도시코는 연약한 남자와 들뜬 여자의 나라라는 책에서 외국인에게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진심의 의미인데 일본인에게는 거짓으로 의례적으로 하는 말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노벨문학상 수상자 오에 겐타부로는 연설에서 국민과 타국에게 거짓말하는 기괴한 국가인 일본의 탄생을 걱정했습니다. 심지어 후쿠시마현 후타바 전 시장은
정부가 유엔과 온 세상을 속이고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창피하다. 이런 나라가 참 부끄럽지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개탄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국가적인 거짓말부터 별 시덥지 않은 거짓말들까지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거짓말쟁이 나라로 지목하고 있는 현실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뤄질 겁니다. 걱정을 마세요. 진짜 다 잘 될 겁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분으로 올 한해 우리 힘차게 시작해봐요. 항상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날들이 되시길 페페TV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